자,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수고 네, 많으십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네. 자, 이거, 어쨌든 코로나 시대에 무조건적으로 그냥, 아무 일도 안 하고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지금 그런 코로나 시대에 온라인을 활용해서 어떻게 매출을 높이고 있는 그런 그 기업들이 어떻게 하는지 그 사례 위주로 한번 잠깐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줌을 이용한 온라인 강의가 사실은 굉장히 필요한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강의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시대의 비즈니스 전략. 그래서 지금 간단한 내용이니까 메모나 이런 걸 해 가시면서 하고요. 나중에 여러분께 요 강의 교재를 추후에 전달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그 기업들 사례하고 해외 기업들 사례 이런 형태로 해서 제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첫 번째 이제 방탄소년단에 대한 얘기부터 해볼게요. 방탄소년단이 한번 이렇게 오프라인상에 공연을 하면 약 220억 정도를 받는데요, 돈을.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 상황으로 이제 오프라인상에 이 어떤 공연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다 보니까 결국은 지금은 공연하는 것을 찍어서 그것을 온라인으로 유료로 해서 온라인 콘서트를 하는데 그 온라인 콘서트 3번 해가지고 총 1200억이라는 매출을 올린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관객 수가 처음에 오프라인상으로 공연을 했을 때는 15만 명, 15만 명으로 해서 총 MD 수익, 티켓 수익, MD가 이제 84억, 티켓이 이제 132억에서 총 216억 정도의 매출을 올렸답니다. 그런데 이 온라인으로 3번 강의를 했는데 방방콘 또 방방콘 더 라이브 그다음에 앱 오브 더 소울원이라고 하는 그 3번 그걸 했는데 첫 번째 했을 때가 400만 명. 그래서 그때가 수익이 372억을 얻었답니다. 두 번째 온라인 콘서트를 했을 때가 75만 6천 명이 유료로 시청을 했는데 MD가 154억, 또 티켓이 144억. 이것도 온라인으로도 다 티켓 발급을 하니까요. 그래서 296억이라는 수익을 올렸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앱 오브 더 소울원이라는 그 온라인 콘서트를 했을 때는 놀랍게도 99만 3천 명이 그거를 유료로 신청을 했는데 이게 541억 플러스 알파로 했다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거를 온라인 콘서트만 다 합쳤더니 자그마치 1200억이라는 매출을 올렸다. 그러니까 이 위기가 기회라는 얘기가 우리가 있죠. 이 방탄소년단도 결국은 그 코로나 상황이어서 야 이거 큰일 났다. 이제 콘서트를 그만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 망연자실에 있었으면은 이런 게 안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온라인으로 많은 사람들을 초대해 가지고 결국은 돈을 실질적으로 평균 수익이 200억에서 250억 요 사이였는데 그거에 비하면 4배에서 5배가 또 수익이 발생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방탄소년단에 관한 그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스타벅스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타벅스도 여러분께서도 이제 스타벅스를 많이 가보셨겠지만 이 스타벅스 이 마크를 보면 이게 이제 사이렌이라고 하는 여신이죠, 여신. 이 사이렌이라는 여신은 이렇게 선원들을 노래로서 이렇게 홀리게 해가지고 배가 자초하게 만드는 그 전설의 여신이 사이렌이죠. 이 스타벅이라고 하는 요거는 이 허먼 멜빌의 그 소설 더 모비 딕이라고 하는 백경이라고 하는 그런 소설, 그 소설을 통해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 소설의 1등 항해사 이름이 스타벅이죠. 그래서
마지막에 A여 부선장이 죽고 포경선이 좌초된 다음에 마지막에 혼자 살아남는 사람이 스타벅스죠. 그래서 항상 앞서서 항해를 하고 마지막까지 살아남는 그런 걸 염두에 두어서 이름을 스타벅이라는 이름을 둔 겁니다. 그래서 이 마크나 이름 두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심장한 그걸 둔 거죠. 자, 어쨌든 간에 이제 스타벅스가 한국에 들어왔는데 다른 데보다는 사실은 커피값이 처음에 들어왔을 때도 굉장히 비쌌었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굉장히 승승장구해서 한국에 가장 출점을 지금 잘해서 잘 진행하고 있는데, 이렇게 리테일 부분이나 커피라든가 뭐 제과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 한국 시장이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시장이 그런 민감한 시장에서 살아남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 스타벅스가 이 한국에 들어와서 이렇게 잘 런칭을 잘해서 하다 보니까 많은 기업들이 한국에 가서 이 테스트 마켓 이렇게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려고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스타벅스가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모여서 커피를 마셔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모일 수 있는 그런 것을 이제 막아버리니까 실질적으로 차를 탄 채 주문을 해서 픽업을 하는 그런 드라이브인 스루 DT라고 하는 드라이브인 스루 방법을 통해서 매출을 올리고 있고요. 또 주거지 중심으로 해서 신규 매장을 해가지고 거기에 집에도 이렇게 배달하는 서비스를 만들고, 또 배달 전용 매장, 델리버리 서비스 이런 것을 해서 사전에 예를 들어서 회의하기 전에 우리는 커피가 10잔이 필요하다. 그럼 10잔을 딱 준비해서 그 시간에 딱 맞춰서 배달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코로나 시대에 대한 이 대응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스타벅스의 송호섭 대표, 스타벅스 코리아 대표입니다만은 그 사람이 이 2조 원 시대를 여는 그런 부분에도 이 코로나에 대한 이 부분은 별 문제가 안 되는 형태로 해가지고 지금 대응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분 들어온 거. 자, 다음은 이제 인터파크. 한번 보세요. 자, 인터파크에 대한 이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터파크는 지금 아무도 세계 여행을 하러 가고 있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이 인터파크에서 이번에 1분에 1억 4,500만 원 정도로 해서 전체적으로 약 100억의 매출을 이번에 올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도대체 아무도 세계 여행을 가지 않는데 어떻게 그것을 매출을 올리는가라고 굉장히 궁금해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니까 28만 9천 원짜리 여행 상품을 계속적으로 판매를 했는데, 거기에 보면 이 숙박비하고 비행기 값에 대한 것만 들어가 있고요. 이것은 대전제가 코로나 상황이 끝나면 거기에 맞춰서 여행을 바로 갈 수 있게끔 예약을 해주는 그런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물론 예약도 언제든지 가능하고요. 그래서 선 고객을 확보하는 그런 개념으로 해서 100억이라고 하는 그런 매출을 이번에 올렸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뉴스를 통해서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자, 이런 인터파크도 다른 여행사가 다 같이 야 이거 큰일 났다, 여행사 다 망했다, 이렇게 걱정만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선 예약, 추후에 예약을 해가면서 코로나가 종결되면 바로 여행을 출발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예약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네 번째를 보면요. 지금 현대백화점에 납품을 하고 있는 한섬이라고 하는 패션 회사가 있는데, 이 패션 회사는 at home, 집에서 at home, 집에서라는 그런 마케팅 방법을 쓰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코로나 때문에 백화점으로 사람들이 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집에서 옷을
입어보고 그 중에 맞으면 바로 살 수 있는 그런 형태인데 거기에는 현대백화점에서 갖고 있는 거기에서 정장을 산다든지 이런 실질적으로 구매를 했던 이 고정 고객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의류를 3번씩 보내서 그 사람들이 입어보고 거기서 맞으면은 사는 그런 형태의 것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무상으로 이제 나중에 세 벌을 아무것도 안 사면 그냥 무상으로 받아서 다시 가져오는 그런 형태인데요. 이 의류를 3벌씩 보내서 그 중에 보내보니까 그 중에 한 벌 정도는 사람들이 많이 사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작년 대비해서 62%나 무려 이 성장을 하는 그런 소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그거를 살 때에는 집에 온 시간을 재서 48시간 내에 사고 안 사고만 결정하면 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현대백화점에 사람들이 와서 의류를 사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도 이렇게 한섬이라는 곳은 이 옷을 잘 팔고 있다 이런 것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대백화점에 보면 여기 보면 문화센터가 있는데 그 문화센터에도 많은 사람들이 가서 거기서 많이 배우고 이렇게 했습니다. 현대백화점의 문화센터를 사람들이 가는 이유는 현대백화점에서 계속적으로 거기에 대한 고정 고객들을 계속 유지시킬 목적으로 해서 인기 강좌도 강의를 해준다든지 아니면은 거기에 어떤 소공연도 해준다든지 이런 형태를 많이 해서 아마 가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코로나 사태가 된 이후로 올스톱되다 그죠? 올스톱된 그런 상태에서도 인기 강좌, 문화센터의 인기 강좌를 온라인으로 생중계를 계속해서 이 고객을 계속 유지시키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백화점 TV를 통해서 공식 유튜브 채널로 해서 이렇게 진행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공식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서 미리 테스팅을 쭉 해놓으시다가 나중에 이런 이 오프라인상에서 절대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바로 온라인으로 이렇게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대비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6번째 사례는 현대모비스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현대모비스도 마찬가지로 결국은 와서 첨단 기술을 보고 실제 거기에 현대자동차라든가 이런 부분에 많은 제품을 홍보한다든지 핵심 기술을 홍보한다든지 시연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와서 봐서 이제 진행을 했는데 그것이 지금 코로나 상태가 되다 보니까는 아무도 안 온다 이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 언택트 마케팅, 그래서 이렇게 실제로 대면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것을 VR이라든가 이 온라인으로 해서 시연을 해줌으로 해서 사람들이 실제 완성차 전 세계 완성차 업체에 맞춤 정보 서비스를 제공해서 꾸준히 차가 팔리는 이런 부분에 시장 활로를 개척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융계에서도 이제 이런 걸 볼 수 있는데요. NH투자증권의 사례가 눈이 띕니다. NH투자증권에서 이번에 연초 이후에 NHIM 글로벌 우량주 랩이라고 하는 언택트 마케팅을 해서 연초 이후에 300억 초과 넘게 이렇게 돈을 모았던 이런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정보 제공을 하는 온라인 세미나나 이런 거를 개최해서 이렇게 투자 유치를 하는 이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실제 이제 대구의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대구 콘서트 하우스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이 공연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요즘에 대학가에 공연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뮤지컬이라든가 공연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누구도 와서 보지를 않으니까 이제 그 사람들의 존재 목적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연습도 안 하고 도대체 시간만 가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너무나 이제
좌절하고 이런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구의 콘서트 하우스 같은 경우는 이 뮤지컬이나 공연이나 이런 것을 온라인을 통해서 계속 보여주고 일정 부분은 무료로 또 일정 부분은 유료로 함으로 해서 이 공연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 오페라 하우스 그 별관에 그 소극장에 그 카메라를 이용해 가지고 이 온라인 콘텐츠를 이렇게 제작하는 그런 그 서비스도 앞으로 계속 진행할 계획이다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가 가서 강의를 한다든지 또는 누가 가서 어떤 연설을 한다든지 인사말을 한다든지 이런 것도 거기에서 바로 찍어 가지고 그거를 전부 동영상 편집을 해서 온라인으로 이렇게 그 서비스를 해서 매출을 올리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국내의 그 사례고요. 다음은 그 해외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터 한번 보시죠. 아니 더 들어오신 분이 있는지. 자, 다음은 이제 해외 사례에 대한 부분을 지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나이키에 대한 사례를 한번 볼게요. 나이키 같은 경우는 지금 마찬가지로 신발을 사람들이 와가지고 직접적으로 사질 않다 보니까 다 같이 이게 이걸 어떻게 팔 것인가 했는데 지금은 이 온라인 판매로 해서 2020년 대비해서 이게 2020년에 그 전년 대비 오히려 83%가 매출이 그 성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이 뭐냐면 결국은 그 나이키 트레이닝 클럽이라고 하는 그 앱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친구라든가 지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같이 운동을 하고 또 그걸 통해서 건강 데이터를 교환하기도 하고 거기에 그 건강에 관련되는 많은 그 좋은 정보들도 제공하고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을 고객의 마음을 붙잡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모든 분들이 오프라인 직접 만나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것만 모두 이렇게 습관화되어 있다 보니까 이 온라인에 대한 부분을 전혀 신경을 안 쓰는데 사실은 이 온라인에 대한 부분이 아까 방탄소년단을 통해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정말 이 뜻하지 않게 오히려 더 매출이 증가하는 그런 형태의 모습들을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제 다른 기업들이 도대체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상황을 계속적으로 체크해 가면서 본다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이렇게 그 아이디어를 낼 수가 있겠죠. 다음은 이제 요 SD 로더 외국의 이거 화장품에서 SD 로더 이 SD 로더가 마찬가지로 이제 각종 백화점이라든가 또 전문 자기네들 샵에서 이 화장품을 판매했는데 그것이 더 이상 이제 코로나 상황으로 사람들이 거기를 방문하지 않다 보니까 이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다가 결국은 이 가상 메이크업에 대한 부분을 지금 만들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상 메이크업이라고 하는 것은 버추얼 메이크오버 위젯이라고 하는 그런 서비스인데요. 여기에 제품에 대해서 그 테스팅을 해볼 수 있는 그래서 자기 얼굴을 띄워놓고 거기에 루즈가 빨간색에 어울리는지 분홍색에 어울리는지 이런 뭐 살색에 어울리는지 이런 것들을 바로 컬러를 입혀볼 수 있고 자기 얼굴에 대해서도 얼굴을 띄워놓은 상태에서 몇 번 이 파운데이션을 통해서 화장을 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을 가서 이렇게 이런 앱을 메이크업 이 가상 앱을 만들어 놨더니 마찬가지로 전년 대비해서 오히려 40% 매출이 증가했고요. 실제로 이제 직영몰 같은 데는 매출이 60%가 증가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보면 우리가 매출을 올리는 방법 중에서 오프라인 상에서 뭔가를 파는 것도 방법이지만 이 온라인 상에서 그거를 팔 수 있다면 그 매출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시대에 맞춰서 정말
두 손 두 발 묶인 상태에 대한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아이디어를 찾는다면 각자 이 소생할 수 있는 오히려 거꾸로 더 매출을 더 발생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취지의 강의가 되겠습니다. 자, 11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월마트가요, 미국의 매장이 160곳 정도 됩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매장에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잘 오질 않다 보니까 그 주차장이 다 비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이 주차장을 활용해서 이 고객들을 붙잡는 방법이 없을까? 그 고객들은 집에만 있다 보니까 너무나 이게 아주 정말 답답하고 그래서 드라이브 차를 타고 드라이브를 나와 가지고 어디 갈 때도 사실은 만만치 않고 그런데 바로 월마트 매장에서 그 160곳에서 그 영화를 틀어주는 월마트 드라이브인이라고 하는 이런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그 극장을 틀어서 거기에서 영화를 상영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결국은 월마트를 직접 가서 사진 않더라도 전화 주문을 해서 이 패키지로 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그런 상품들을 쫙 얘기를 하면 거기에서 뭐 예를 들어 20만 원어치 또는 30만 원어치를 사가지고 집으로 배달해주는 이런 형태로 해서 매출을 올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아마존인데요. 사실은 아마존은 처음에는 제프 베조스라는 사람이 아마존을 만들 때는 사실은 책을 팔았어요. 그래서 이 책을 파는데도 배달을 한 권씩 한 권씩 또 이 배달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비웃었어요. 야, 도대체 그 사람들한테 책을 한 권씩 사가는 것도 와서 그냥 사가라 그래야지. 배달하는 것도 이렇게 전부 우편으로 보내주기도 하고 필요하면 사람이 가서 전달도 해주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도대체 왜 그거 하느냐 미친 짓 아니냐라고 얘기를 해서 다 비웃었는데 나중에 봤더니 그것은 이 고객들을 확보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었다 이거죠. 그래서 아마존은 이 책을 팔던 것에서 이제는 많은 제품들을 파는 유통 거인으로 이제는 거듭난 회사죠. 세계 넘버 원의 유통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아마존에서도 이렇게 보면 이 프라임 고객을 유치를 하는데 이 프라임 고객이라고 하는 것은 유료로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연 회비를 내고 유료로 이렇게 들어오면 거기에 그 사람들한테만 특별한 서비스로 이렇게 해주는데 그 사람들은 기존의 매출이 어느 정도 그 아마존 유통 매장을 통해서 이 온라인 오프라인 통해서 어느 정도 기본적인 매출을 어느 정도 올리는 그런 고객들인데 그 사람들한테 마찬가지로 이 옷이라든가 이런 것을 5번씩을 보내요. 5번씩을 보내면 그 5번을 보낼 때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지금까지 샀던 그 모든 옷에 대한 것을 다 분석을 해보고 그렇게 해서 이 패션 쇼핑 전문가가 그 사람이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의 옷을 이렇게 보내는 거죠. 그래서 1:1 쇼퍼, 퍼서널 쇼퍼라고 하는데 1:1 쇼퍼 서비스를 매달 이렇게 진행을 해서 이 또한 정말 대단히 많은 매출을 발생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 프라임 위드로브 이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 아마존이라고 하는 이런 회사도 사실은 요 유통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많은 손실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어떻게든지 이거를 만들어내서 고객들의 고객들을 통해서 고정 고객들을 통해서 또 매출을 증가시키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은 이 호주의 그 라이언 맥주가 있어요. 라이언 맥주, 라이언 비어인데 이 코로나 상황이 되다 보니까 더 이상 사람들이 와서 맥주를 잘 안 마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잔뜩 만들어진 그 맥주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이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이 말 그대로 코로나에 정말 김 빠진 맥주가 될 뻔한, 그리고 이 재고 맥주를 가지고 도저히 그 기상회생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되는 그런 절대절명의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거기에서 이 재고 맥주에 대한 것을 전부 모아 가지고 그것을 이 메탄가스를 활용해서 그거를 저 하나의 그 전력을 발생하는 그런 에너지원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 단순히 그 버릴 수밖에 없는 부분도 이렇게 에너지원으로 다시 활용하는 그런 상태를 볼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총 13개의 그런 그 사례를 오늘 봤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대에 정말 이 비즈니스 모두가 다 손 놓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국내에서 해외에서도 각자 어떤 그 살 길을 찾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 정말 되는 사람은 이 사는 방법을 찾습니다. 그런데 안 되는 사람은 그 안 되는 것에 대한 계속 핑계를 찾는 거예요. 그 사람은 영원히 발전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잘 사는 사람, 부자로 사는 사람, 또 뭔가 되는 사람들은 항상 방법을 찾기 때문에 그 방법에 의해서 그 사람이 발전하는 것이다. 그래서 뭔가 이번에 그 이순신 강의를 통해서도 여러분들 계시겠지만 정말 불비한 상황에서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뭔가 전략적이고 승리의 비결을 찾아내는 그런 것들이 이제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요약 정리해드리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 제가 말씀드렸던 방탄소년단, 그전에는 오프라인으로 해서 가서 출연료를 받았던 게 200억에서 250억 정도를 받았다면 정말 온라인 상으로 해서는 그 첫 번 온라인 상에서 372억, 두 번째 온라인 상에서 296억, 세 번째 온라인 상에서 541억. 그래서 온라인으로만 1,200억의 매출을 발생시킨. 그래서 거기에는 AR, XR 첨단 기술을 총동원해 가지고 1억 건의 응원이 쏟아져서 결국은 BTS 온라인 콘서트를 한 그런 것을 설명을 들었죠. 두 번째가 아까 말씀드렸던 송호섭 대표, 스타벅스 코리아의 대표인데 그 사람이 매출 2조 원 시대를 열고 있는 그 마당에서 코로나를 맞이해서 3D 출점 전략으로 해서 매출을 증가시킨 것을 볼 수 있는데 결국은 이게 이제 드라이브 스루, 결국은 차를 탄 채로 주문해서 바로 자기가 찾아가는 드라이브 인 스루, 그다음에 주거 중심의 그런 그 가정에다도 바로 배달을 해주는 신규 주거지 중심의 도엘링 에어리어라고 하는 D, 두 번째 D입니다. 세 번째가 이제 배달 전용 매장 델리버리의 이 D. 그래서 3D 출점 전략을 가지고 이 스타벅스가 지금 1,500개 정도 되는 그 매장이 있잖아요, 한국에. 그 매장에서 매출을 올리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드렸고요, 사례를.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인터파크 사례를 말씀드렸죠. 그래서 거기에는 그 여행, 이 여행은 인터파크 여행은 롯데 홈쇼핑을 통해서 이제 그거를 상품을 판매했는데 예상 매출이 뜻하지 않게 100억이라는 예상 매출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2021년 1월 22일 날 방송을 얼마 전에 했습니다. 그래서 선 예약을 해서 봤는데 여행가가 28만 9천 원. 그래서 거기에는 숙박비하고 비행기 값만 치고 나머지의 추가적인 비용은 여행을 코로나가 끝난 다음에 출발하면서 거기에 대한 여행 추가적인 비용을 내고 가게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현대백화점의 한섬이라고 하는 패션 회사에 대한 걸 말씀드렸죠. 애톰이라고 하는 집에서라는 뜻이죠. 애톰. 그래서 거기에서 집에서 옷을 입어보고 사는 애톰 서비스인데 이거는 이미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아마존에서 진행하는 이 아마존 위드로브 서비스, 프라임 위드로브 서비스를 그대로 또 벤치마킹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본따서 한국의 애톰이라고 하는 그 형태의 집으로 세 벌을 옷을 배달해서 48시간 이내에 결정하면
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형태로 했는데 뜻하지 않게 작년 대비해서 62%나 성장했던 그런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그 현대백화점 사례를 말씀드렸죠. 그래서 거기에서 현대백화점의 문화센터를 하는 것은 기존 고객들을 계속 붙잡아두기 위한 그런 형태인데 지금 코로나 시대에 언택트 마케팅을 했다. 그래서 거기에는 이 인기 강좌라든가 인기 소규모 공연이라든가 각종 이런 것을 현대백화점 TV를 통해서 운동 갔다 올게요.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다음에 이제 그 현대모비스에 대한 것도 말씀을 드렸죠. 현대모비스도 지금까지는 바로 매장에 와서 자동차 매장에 와서 바로 이렇게 그 자동차를 사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첨단 기술, VR이라든가 이런 온라인 앱이라든가 이런 첨단 기술을 활용한 언택트 마케팅으로 해서 결국은 이 제품의 홍보라든가 핵심 기술에 대한 시행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그 맞춤형으로 정보를 제공해서 마케팅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NH투자증권의 웹세미나, 그래서 결국은 IM 글로벌 우량주랩에 300억 넘게 사람들이 몰릴 수밖에 없게끔 이 언택트 마케팅을 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그렇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보를 제공하고 온라인 세미나를 통해서 그 투자를 유치시킨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대구 그다음에 여덟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던 게 이제 대구 콘서트 하우스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걸 말씀드렸죠. 그래서 대구 콘서트 하우스 자체가 완전히 너무나 공연장이 잘 만들어져 있잖아요. 근데 그 공연장에 누구도 찾아오지 않으니까 거기에 실질적인 공연이라든가 뮤지컬 이런 것을 공연하게 하고 그런 것들을 전부 그 온라인으로 해서 보여주는 그런 형태의 공연을 실시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그 공연장이 비는 시간에 그 공연장을 쓰기를 원하는 그런 형태의 단체나 개인에게 그런 온라인 컨텐츠를 제작하는 서비스도 하고 있다. 이런 걸 말씀을 드렸죠. 그다음에 이제 해외 사례로 말씀드렸던 것이 이제 제일 먼저 나이키에 대한 사례를 드렸죠. 나이키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신발 만드는 회사지만 굉장히 그 유통적인 부분에서 또 이 IT적인 부분에서 앞서가는 그런 회사죠. 그래서 사실은 지금은 나이키가 IT 회사냐, 유통 회사냐, 또는 신발 만드는 회사냐, 제조 회사라는 거죠. 이런 세 가지를 가지고 아리까리 할 정도로 굉장히 그런 부분들을 잘 활용해서 진행하는 것을 마케팅을 진행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온라인 판매에 대한 부분을 이 나이키 트레이닝 클럽이라는 것을 통해서 친구나 지인과 연결해서 이렇게 운동을 할 수 있고 그걸 가지고 건강 데이터를 제공하고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건강을 하면 몇 칼로리를 소비했고 그게 어떤 이 건강에 도움이 되고 각종 이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를 제공함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더 재밌어 가지고 연결해서 운동을 하는 그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나이키 운동화를 신으면 거기에 흘러나오는 땀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 노폐물이 어느 정도 노출되고 그리고 건강 정도나 이런 걸 다 체크를 해주고 이런 것까지도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나이키가 각광을 받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열 번째 제가 아까 설명했던 것이 그 에스테 로더 화장품 만드는 회사, 그 유통을 하는 화장품 제점 유통을 하는 회사인데 이 버추얼 메이크오버 위젯이라고 하는 이 가상의 메이크업을 통해서 그 제품을 테이스팅 해보는데 자기의 얼굴을 띄워놓고 거기에 실질적으로 루즈라든가 또 각종 파운데이션이라든가 또 아이라인 긋는 거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을 테스팅해서 써보고 그 다음에 자기가 선택을 하는 그런 것인데 오히려 이것이 반응이 좋아서 작년 동기 대비해서 40%가 증가하고 이 실질적으로 직영몰 매출 기준으로는 60%가 증가했다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월마트도 마찬가지로 그 사람들이 월마트 유통 매장으로 사람들이 오질 않는 상황에서 주차장이 다 비어버리다 보니까 그 주차장에다가 극장을 차려놓고 드라이브인 극장, 그러니까 결국은
한국에서도 이제 그런 경우가 많이 생겼습니다만, 답답한 생각에서 이 사람들이 이제 차를 타고 여기에 와서 안전하게 자기 차에서 영화를 감상을 하고 그다음에 돌아가는. 그래서 결국은 이 160곳의 매장에 월마트 주차장을 활용해서 극장으로 활용해서 고객들을 붙잡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아마존은 아까 얘기했던 이 옷을 5벌을 보내서 그 사람이 5벌을 다 살 수도 있고 한 벌을 살 수도 있고 안 사면 그냥 돌려받는 그런 형태인데 프라임 위드로브 서비스라고 하는데 이곳은 굉장히 오래 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상황에서도 굉장히 이게 각광을 받고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유료 고객, 결국은 신용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는 유료 고객을 활용해서 그 사람들한테는 연 회원제로 해서 연 회비도 받고요. 지금은 쇼핑 전문가가 옷을 엄선해서 그 사람이 도저히 안 사면 안 되게끔 그런 형태의 것을 이렇게 제공을 해서 그 상담도 해주고 또 거기에 그 사람의 그 선호도를 전부 분석해서 보내주는. 그래서 대개는 처음에는 다 옷을 5벌 보내면 5벌이 다 돌아왔는데 지금은 5벌 보내면 2벌 내지 3벌은 이 사람들이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출을 올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봤고요. 마지막에 이제 호주 라이언 비어에 대해서 정말 사람들이 맥주를 더 이상 안 마시니까 이제 부탄가스 남은 것을 부탄가스를 활용해서 그걸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그런 형태의 것을 봤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도 뭔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이렇게 지식을 이렇게 전달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공간 이런 것들이 좋은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 건국대도 사실은 이 코로나를 맞이해서 이 강의를 이 줌을 활용해서 그렇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제가 볼 때 억울한 사람들이 작년도 2020년도 대학생 신입생들이 아닌가 싶어요. 거기에는 단 한 번도 학교 와서 강의를 들어보지 못한 상태에서 등록금을 꼬박꼬박 내고 이제 이런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대학생 아닌 대학생이 돼 있다. 이제 그런 부분이라 이거죠. 그다음에 실제 그 대학교 1학년에서 4학년까지 그리고 석사도 마찬가지로 석사는 대개 이 특수대학원의 석사는 5학기이고 그 일반 대학원의 석사는 4학기입니다만은 그 2년에서 2년 반 또 박사는 대개 이제 3년이단 말이에요. 6학기입니다. 그래서 박사 6학기 동안을 또 이렇게 직접 와가지고 대면 수업을 받으면서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못한 상황에서 2020년 한 해를 보냈습니다. 이제 2021년도 올해는 이제 백신이 나와가지고 많이 좋아질 것이라는 그 예측은 되지만 사실은 또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것이 출현을 했기 때문에 좀 여러 가지로 쉽지 않은 그런 시대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개발되고 있는 그 백신이 다 이렇게 잘 치료가 돼서 하루빨리 이 대면으로 해서 수업을 할 수 있고 자유롭게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이런 형태로 해서 그 줌 강의에 대한 것을 맛배기로 또 진행을 했는데요. 요걸 또 계속 진행하다 보면 동호회 모임도 이런 형태로도 많이 하고 또 이런 강의뿐만 아니라 공연까지도 이렇게 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도 막연하게 이제 거부 반응보다는 이런 그 시대적인 그 상황에 맞는 이런 부분을 좀 받아들이면서 생활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그 코로나 시대 비즈니스 전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국내 및 해외에 13개 기업들이 도대체 코로나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 전략을 펴면서 마케팅을 해가고 있는지 그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여튼 바쁘신데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즐거운 저녁 시간 되시고 하여튼 또 내일 가능한 강의실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교수님.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